안녕하십니까. 토영시대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의 조직관리, 소위 인사관리.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일은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그들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구성원들의 인적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인사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이순신은 너무너무 재밌게도 적소란 단어가 제일 알맞을 그런 지도자였죠. 그 구성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그들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딱 맞는 그들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이죠. 400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한산대첩 1, 2, 3편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처한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설명해 드린 건 이제 조금 많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팩트 때문에 독자들 간에는 논쟁이 몇 개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일본이 처한 상황과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400년 전의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오기 전에 100년 이상의 전국시대를 거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일반 병사들마저도 단병술, 칼싸움을 너무 잘한다고 했습니다. 묻히는 사실이지만 일본 병사들의 단병술 실력이 조선의 군관을 능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칼싸움에 능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게다가 해전을 하는데도 등선백병전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딱 붙여서 뛰어넘어서 해적처럼 칼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은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불려가서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칼싸움 칼자도 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등선백병전을 했다가는 조선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등선백병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는 진법을 사용합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싸워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조선은 제1무기가 칼보다는 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활 속에는 아주 능했습니다. 조선의 궁사들은 신기에 가까울 만큼 명중률이 높았죠. 그러면 선생님, 일본은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장착했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시던데, 너무 재밌게도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50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활터 가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사대에서 간역까지의 거리가 145m입니다.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도. 조선시대 때도 사대와 간역의 거리는 지금의 미터법으로 해도 145m입니다. 50m와 145m. 누가 이깁니까? 이순신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이 왜 진법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활뿐만이 아니라 배에 장착한 함포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가끔 그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가 어려워서 어려워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천자문의 제일 첫자 하늘천,
두 번째 땅지, 세 번째 거물현, 네 번째 누를황. 제일 큰 한포가 천자포, 그 다음이 지자포, 그 다음이 현자포, 그 다음이 황자입니다. 이 천자포의 유효 사거리가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1km가 넘는다 해서 이순신은 진법을 썼을 때 그의 전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항상 진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 우리 병사들은 싸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싸움 못하는 병사들이 왔는데 그들한테 창술이나 금술을 연습을 했다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를 젓는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루만 연습하면 숙달된 사람이 됩니다. 이순신은 그 병사들한테 너희는 노를 저어라. 이 조선의 판옥선의 승무원 수가 한 120에서 130 정도 되었다 하는데 이 판옥선 승문의 대부분이 격군, 녹군들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노 한자로에 조선은 평시에 2~3명을 붙이고 전시에는 4~5명을 붙였다 해놨어. 판옥선 한쪽이 노가 8자루면 한쪽에 40명을 붙여. 또 한쪽에 40명을 붙이면 80명을 붙여요. 북을 치는 친구도 있어야 하고 녹군이 상처를 입었을 때 예비병력이 투입을 해야 되는 예비병력도 필요로 하니 성문의 거의 80%가 격군, 녹군들이었습니다. 그 녹군일은 이순신의 조직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하찮은 일같이 보이고 제일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진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격군들, 녹군들 때문에 이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하찮은 일 같지만 내가 적들과 싸울 때에는 내 함대가 진법을 써야 하니 너희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동기부여해야 된다. 그들은 싸움할 때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열심히 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 처음에 라인에 일을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다.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그 현장에 라인에 일했던 사람들을 중히 여기지 않고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상무가 되고 탑 매니저가 되었어도 라인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 한 6~7년 동안에 공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간 함량 교육에 계급별로 공군들이 10차례나 한 해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끔 병사들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초급 장교가 올 때가 있고 초급 하사관들이 올 때 내가 이 말을 꼭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군대 눈 뜨면 똑같은 일, 별로 귀한 일 같지도 않고 하찮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군인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싫습니다. 하기 싫고 가치 있는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때 꼭 그랬죠.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하찮하고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버팀을 하고 가고 있다고.
대한민국 공군이 버팀을 하니 대한민국 국방력이 최고로 간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내 모른다고. 근데 비록 그 하찮은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허투름없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잊지 말아라고 늘 말했어요. 그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맡은 조직에서 그 라인, 현장에 일하는 그 사람들을 제일 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라인에 일했던 사람들을 중하게 여겼던 이순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그 라인에 일했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겼던 원균은 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자처하시는 분들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제일 중하게 여긴 것처럼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바닥을 돌지만 솔직히 자리에 위치하면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도 다시 지도자가 되려고 큰 소리치고 뻥뻥 다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400년 전에 이순신이 그 라인에 일했던 사람을 중히 여겼던 장면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꼭 새겨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